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가칭 사단법인 국제종교 범죄 피해 지원협회가 필요한 이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대한민국의 이 범죄 피해자, 이 범죄 피해자 지원협회가 있어요. 이 범죄 피해자 지원 연합회. 그래서 이 서울경찰청에도 보게 되면은 범죄 피해자 지원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지원 기관, 그래서 범죄 피해자는 다양한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네, 서울경찰청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네, 범죄 피해 시 신속한 대처 방법이 필요합니다. 대처 요령, 네, 뭐 이런 것들이 이 안내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전국에 이 범죄 피해자 지원, 네, 연합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범죄 피해자 지원 연합회. 네, 이런 연합회가 존재해서 뭐 경제적 지원, 치료비, 심리 치료비, 긴급 생계비 지원, 장례비, 학자금, 간병비 지원, 돌봄 이용, 취업 지원비 등의 지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심리 지원, 네, 뭐 심리 상담 지원이라든지 개별 집단 치유 프로그램, 네, 자조 모임을 지원한다. 네, 이런 부분들. 법률 지원, 네, 그래서 재판 모니터링 지원, 법정 동행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지원, LH 주거 지원 신청 절차 안내, 뭐 이런 것들, 뭐 또 기타 지역 센터의 특성에 맞는 사업 프로그램 진행,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캠페인, 네, 교육 홍보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 보호 사업으로서 또 뭐 입소 시설 이 연계라든지 유관 기관 연계라든지 통합 지원, 네트워크 지원, 네,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네, 그러면서 이 다양한 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네, 각종 이런 센터들이 또 연결돼 있고요. 네, 그러면서 다양한 지원 안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센터들이 전국적으로 이 활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국 센터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 굉장히 많은, 네, 한국 범죄 피해자 지원 중앙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 전국에 이제 이런 센터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여기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만나자. 그래서 그분이 이 전에 이제 그 한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어요. 4급 보좌관으로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이런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굉장히 본인에게는 상당히 보람이 있다 하면서 이제 저한테도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거와 별개로 이 종교범죄 문제는 아주 특색이 있는 거죠. 네, 종교범죄. 네, 이 종교범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일반 범죄도 이 사기범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능적인데, 이 종교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폭 그러면은 경계심이 있잖아요. 네, 보이스피싱 조직, 경계심이 있어요. 사기 집단 하면 경계심이 있는데, 종교는 그냥 우리한테 스며들어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허경영인데, 네, 이 허경영이 보면은 아주 스며들어오잖아요. 그쵸? 조폭이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를 하는데, 아주 뭐 대선 후보다, 네, 그리고 뭐 개그맨처럼 행동하고 가수처럼 행동하고 예능인처럼 행동하고 해가지고 그루밍이 되는 거죠. 아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선 후보다, 대선 후보 3번 했다, 뭐 출마를 9번 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경계를 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자가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재림예수다, 천여 몸에서 나왔다, 그리고 미륵 부처다. 네,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은
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막 이 정치권하고도 연결돼 있고 심지어는 조폭 얘기도 나오죠. 네, 조폭 얘기도 나오고 또 뭐 경찰서장이 90도로 인사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법무법인을 뭐 재판 때 보면은 8개, 막 7개 이런 식으로 선임을 하니까 일반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감히 저항조차도 못하는 거죠.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댓글도 못하는 거예요. 댓글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교수님, 댓글을 달고 싶은데 댓글 달았다가는 또 무슨 고소당할까, 해코지 당할까 댓글도 못 달고 있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이 절대 고독을 느끼면서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절대 고독. 그런데 이 절대 고독 또한 우리가 참나를 만나면 되는 거죠. 네, 내 안에 영성과 신성을 만나면은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양심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 네, 근데 그 하늘이 바로 내 안에 참나, 네, 참나와 내 안에 영성과 신성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뭐 나는 종교인은 아니에요. 네, 그냥 인문학자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네, 깨달으면서 양심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바로 종교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막 유튜브가 막 폭파되고 허경영이, 또 허경영 보좌관 김효근이, 네, 이런 자들이 유튜브를 신고해가지고 유튜브가 폭파돼보고, 그리고 허경영이가 감옥에 있는데도 제 유튜브를 신고했다. 아주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런 기록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고소고발, 4건으로 저를 고소고발했어요. 네, 그걸 제가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토킹이 진행이 됐죠. 2023년, 4년, 5년, 6년, 횟수로 4년 동안. 결국에는 100m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가압류, 네, 아주 허위 조작 소장을 작성해가지고 저를 가압류를 해가지고 완전히 저의 경제 활동을 막아버리는, 네, 이런 사태를 겪고, 뭐 손해배상 5천만 원이다,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거기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겁니다. 네,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사명자는 그렇지가 않죠. 네, 사명자는 끝까지 싸웁니다. 죽어도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명이니까. 네, 독립군들이 일제에 맞서가지고 싸우는 건 사명감 아니면 못하거든요. 네, 제 유튜브가 막 폭파되고 그랬을 때도 저는 시를 썼어요. 시. 허경영 이름만 나와도 폭파가 막 되고 막 그러니까 뭐 성명권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초상권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사진, 김건희 사진 이런 것들 사용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가 이 초상권, 네, 유명인의 초상권은 이것은 제한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강훈이가 자기 얼굴을 사용했다 해갖고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에는 패소해버립니다. 네,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경영 집단들이 아주, 네, 아주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저자도 보면은 거의 뭐 반성과 사과가 불가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피해자들끼리 싸워서 될 문제는 아니다. 네, 이 피해자들이 가압류당하고 소송당하고 그리고 막 고발당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위축되는 거예요. 네, 기가 죽는 거죠.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종교 범죄를 당한 사람들, 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협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변호사 7명, 네, 변호사 7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변호사 7명 해가지고 우리가 이 국제 종교범죄 피해 지원협회를 창립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종교범죄 피해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자. 그리고 이 단체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서울특별시에 네, 기부금품법으로 다 등록을 하고 다시는 이 자들이 장난질을 못하게끔 네, 우리가 강력하게 저항을 하겠다. 전에 뭐 1,000원에 기적하니까 또 기부금품법이다 해서 우리 그 피해자들 네, 6명을 또 이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뭐 일반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그냥 기가 죽는 거죠. 기가 죽는 거. 네, 기가 죽는 거죠.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법률을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네, 제가 법률 설명을 다 해줬죠. 네, 법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극복의 순간들이 다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강력하게 해서 이제는 공론화시켜야 할 때가 왔다.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판단이 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서울 서초, 네, 서울 서초구에 가서 네, 종교범죄 피해 지원협회, 네, 이게 그러니까 종교범죄 대책연합 그러면은 좀 약간 너무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뭔가 좀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좀 과격한 이런 마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종교범죄 이렇게 피해지원협회 네, 이렇게 해서 이 종교범죄는 일반 범죄하고 다르게 이 가스라이팅이 들어가거든요. 가스라이팅 세뇌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뇌 심리적 지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수한 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 특수하게 다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제 종교범죄 피해 지원협회를 일단 빠르게 고유번호증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서울시에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은 이제 지켜보게 될 겁니다.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보니까 두 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네, 그 두 개 단체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안내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단체들하고 연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어떻게 이런 종교범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